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의 기금 모금 팝업 스토어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미 장학재단이 2024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TV쇼 유명 배우가 센트럴파크에서 홈리스에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4일 연속 봄비가 예보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가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개최한 팝업 스토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지난달 30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세계 곳곳에서 불우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금 모금 마련을 위한 팝업 스토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정회정 뉴저지 지부 회장은 재단은 26년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계 곳곳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희망을 잃으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이 있어야 우리도 행복한 전 세계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희망을 잇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패션 브랜드 막스마라, 핸드백 브랜드 바이용, 스킨케어 3랩과 믹순, 다이아몬드 주얼리 브랜드 아리아, 골프웨어 오스니엘, 가정용품 코웨이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참가해 수익금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그다음에 하이디, 필리핀 등등 캄보디아 여러 나라에서 정말 지원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신청서를 저희가 리뷰를 하고 필요한 곳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기금 모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은 1998년 한국의 IMF 상태가 발생했을 당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재단은 전 세계 24개 지부로 확장했으며 8천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전쟁, 재난, 굶주림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식량과 교육,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장학재단이 미전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미 장학재단이 오늘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미 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미전역을 7개 지역으로 나눠 지부별로 진행하며 각 학교가 속한 주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2024-2025 학기 등록을 마치고 누적 학점이 3.0 이상인 학생들 중 한인 혈통을 가진 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포와 유학생, 입양 한인, 그리고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학생의 재정 상태를 40%의 최고 비중으로 고려하며 이어서 학업 성취도, 추천서, 에세이, 봉사활동 등의 순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2024년 8월 초 한미 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되며 장학금은 9월 중순에 수여됩니다. 일요일 저녁 한 유명 배우가 센트럴파크 인근에서 홈리스에 의해 목에 돌을 맞아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가운데 오늘 새벽에는 한 여성이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 의해 망치로 등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55세 마이클 스툴버그가 어제 오후 7시 45분경 센트럴파크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중 한 괴한에 의해 목에 돌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스툴버그는
인기 TV쇼 보드워크 엠파이어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뉴욕포스트는 그가 TV쇼에서 연기한 캐릭터인 아놀드 로스스타인이 드라마 속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장소와 불과 2마일 떨어진 곳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27세 자비에르 이스라엘은 강도 및 폭행 등으로 체포 이력이 있는 홈리스로 그는 공격 당시 강도 미수 혐의로 가석방 중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센트럴파크에서 또 다른 여성이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 의해 망치로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9세의 피해자는 오전 12시 10분경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 의해 망치로 등을 가격당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오늘부터 최대 4일간 비가 예보됨에 따라 한 주 동안 다소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에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총 2인치가량의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뉴욕시와 뉴저지 한인타운 일대에서 화요일에는 다소 가벼운 보슬비로 내리겠지만 수요일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으로 발전하겠습니다. 목요일로 접어들면서 이 비는 서서히 그칠 예정이지만 토요일까지 날이 다소 습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맨해튼의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6도를 기록했으며 목요일에는 최고 기온이 48도, 최저 기온은 35도로 다소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은 금요일부터 다시 상승해 토요일엔 50도대를 회복하겠으며 일요일에는 오전까지 약간의 구름이 끼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맑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다시 흐려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60도대로 따뜻하겠습니다. 퀸즈와 맨해튼, 코니아일랜드 등을 잇는 뉴욕시 지하철 F와 M 노선 서비스가 반년간의 선로 교체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합니다. MTA는 오늘 F와 M 노선 열차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와 M 열차를 이용하는 약 14만 9천 명의 이용객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MTA는 맨해튼의 47-50 스트리트 락펠러 센터역과 퀸즈의 36가역 사이 선로 교체 작업을 위해 F와 M 노선의 변경 및 지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F열차는 부분적으로 2노선에서 운행했으며 M열차는 조종의 일부 역에 무정차하는 등 기존 열차 스케줄에 변경이 생겨 통근자들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MTA는 이번 보수 작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트랙과 신호장비 등을 변경하고 균열 등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공천이 확실시되는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뉴저지주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이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상원의원 후보 자격으로 제기한 뉴저지주의 투표용지 시스템인 카운티라인 디자인이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19개 카운티는 당 지도부가 인정한 후보를 투표용지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에 배치하는 카운티라인 시스템을 적용, 이른바 기득권 후보에게 특혜를 주는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인 제도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 제도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은 당 지도부의 지지를 얻지 못한 후보는 투표용지 중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배치된다며 시베리아 라인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로 인해 당 지도부는 후보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나 오는 6월 4일 예비선거부터는 이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이 투표용지 사용을 금지하는 임시 제한명령 직후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이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연방법원의 이번 임시 제한명령이 앤디 김 후보에게 큰 승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송은 당초 앤디 김 후보가 처음 제기했으며 그 뒤 하원의원 후보인 사라 숀 굿, 캐롤로인 러시 등도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대선 뒤집기 시도와 성추행 명예훼손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에 불려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2주 만에 다시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일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와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를 각각 방문, 선거 유세를 펼쳤으며 이는 지난달 16일 오하이오주 유세 이후 2주 만에 처음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지지율을 다소 회복한 뒤 18일간 위스콘신과 미시건,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8개 주에서 대대적인 득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사건에 대한 법정 대응에 주력하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집중적인 유세를 통해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 중 6개 주에서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위스콘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앞섰으며 미시건주는 동률을 기록함에 따라 트럼프가 내일 이 2개 지역으로 출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최근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잇따라 보도하자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100여 개 이상의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며 이를 보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일 위스콘신주 외에도 뉴욕과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4개 주에서 경선을 진행하며 이미 후보가 확정돼 큰 의미가 없지만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물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가 공화당 정치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부통령 후보군 좁히기 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 후보로 발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멜라니아 여사도 부통령 후보 물색에 나섰으며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도 아버지와 이 문제를 자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캠프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외부기관을 고용,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러닝메이트 물색이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경쟁자였던 팀 스캇 상원의원,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다 주지사, 엘리지 스테파닉 하원의원,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바이런 도널즈 하원의원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이 투사라고 불렀던 최측근들입니다. 또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더근 오감 노스다코다 주지사, 케이트 브릿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만약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무엇보다도 트럼프와의 코드, 충성심 등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를 주도, 셧다운을 막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다시 강경파의 반발에 직면, 촉출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이 존슨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소속 로칸니 하원의원은 어제 폭스뉴스에 출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및 볼티모어 교량 복구 예산 등 2개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면 마이크 존슨 의장 지키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볼티모어 교량 복구를 위해서는 6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공사에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정도 공사는 중국에서는 3개월이면 끝난다며 하원이 복구에 필요한 철관과 예산, 인허가를 지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존슨 의장 구하기를 시사한 것은 존슨 의장이 전임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뒤 강경파의 반발로 촉출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예산안 통과 당일인 지난달 22일 이미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 공화당에서는 다시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정작 해임 결의안을 발의한 그린 의원은 실제 해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고 조치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해임 결의안 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존슨 의장은 부활절 휴회 뒤 이달 중순 하원이 개원하면 우크라 지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 또 한 차례 공화당이 내분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블리그 대학들의 올해 합격률이 더 하락하는 등 입학문이 좁아졌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달 28일 정시 지원 합격자 발표를 통해 5만 4천 명이 지원해 1,937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이 3.58%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는 총 5만 7,466명이 지원, 2,146명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합격률이 3.73%로 예일대 사상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콜롬비아대도 6만 248명이 지원, 2,319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이 3.85%로 지난해 3.9%보다 낮아졌고, 브라운대는 4만 8,881명이 지원해 5.16%인 2,521명이 합격했습니다. 또 다트머스대도 3만 1,657명이 지원, 5.3%만이 합격, 지난해 6.2%보다 합격률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외에 프린스턴대와 코넬대, 유펜 또한 지난달 28일 합격자 통보를 했지만 합격률 등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하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 코파일럿이 하원 전상망에서 데이터를 빼내갈 수도 있다며 이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의 밀입국 경로인 멕시코의 한 해변에서 여성 7명과 남성 1명 등 중국 국적자 8명이 보트 전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부터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시급을 시간당 $20로 지난해 15.5달러에서 30% 인상함에 따라 과연 패스트푸드 업계가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 반쯤 인디애나폴리스의 서클센터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10대 청소년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통령 문장에 찍힌 백앤릿, 접시 등을 몰래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 백악관 기자단이 기자들에게 이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메일로 경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1979년 3월 29일 김포 뉴욕 노선에 처음 취항한 뒤 지난달 29일로 45주년을 맞아 45번째 탑승 승객에게 인천 뉴욕 왕복 항공권을 증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뉴저지주에서 1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메가밀리언 잭팟 복권이 판매된 가운데 파워볼 잭팟 당첨금도 10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앞다투어 회사채를 발행,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6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뉴욕 한국문화원이 함께 주최하는 봄 콘서트가 4월 11일 뉴욕 한국문화원 신청사에서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제키브, 클라리네니스트 김유나,
그리고 피아니스트 신창용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한인 클래식 음악가들이 선보이는 특별 음악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든 수익은 오직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이노비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